맨유가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벌써 마이클 캐릭 임시감독 체제에서의 3연승이에요. 감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는 캐릭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맨시티, 아스날 등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비교적 라인을 내리는 팀은 처음 상대하는 거니까요. 사실 최근 풀럼도 대단한 상승세를 거두고 있는 팀이에요. 실제로 풀럼은 오늘 경기 이전 최근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거두기도 했죠. 심지어 해당 기간 거둔 승리 중에는 첼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캐릭 감독은 골키퍼의 라멘스, 왼쪽부터 루크쇼, 리산마, 맥과이어, 달로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3선엔 마이노와 카세미루, 2선엔 쿠냐, 부페, 아마드, 그리고 최전방엔 브라이언 은베모를 선발로 낙점했습니다. 지금부터 맨유와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캐릭 감독의 특별함. 마이클 캐릭이 맨유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기존 3백을 4백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캐릭 감독의 특별함은 기본을 잘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으로 기교를 부린다기보다는 전술의 기본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캐릭 감독은 4백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장신 센터백과 단신 센터백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는 3백 체제에서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맥과이어가 리산마와 함께 안정감을 찾는 효과를 가져왔죠. 맥과이어의 피지컬을 이용한 공중볼 장악과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는 리산마의 볼 배급 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캐릭 감독의 전술은 현재 맨유 선수단 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선수들이 가진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특히 브루노의 이선 기용은 맨유의 공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전술 철학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던 아모림 감독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캐릭 감독의 전술 운용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선수들 사이의 간격 조정 능력이에요. 오늘 경기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한 맨유지만 기본적으로는 4-4-2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격 시엔 아마도와 쿠냐가 전진하는 2-4-4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해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죠. 놀라운 것은 포메이션 전환 시에도 맨유 선수들의 간격 유지가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후반전에 풀럼이 라인을 올릴 때에도 아마도와 쿠냐를 후방으로 내려 6백을 배치 6-2-2의 형태로까지 전환되지만 이때에도 선수들 사이의 간격 유지는 완벽에 가까웠죠. 참고로 오늘 경기 아마도 활동량 진짜 미쳤고요. 이처럼 맨유는 캐릭 감독 부임 이후 기본에 충실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팀의 경기력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맨유의 라멘스 골키퍼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캐릭 감독 부임 이후 특별하게 한 것은 없다. 단지 기본을 잘 지키는 팀이 되었을 뿐이다. 캐릭 감독은 위치 선정, 조직적인 수비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수단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팀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유인 것 같다. 풀럼 맞춤형 전술. 최근 풀럼의 상승세 원인 중 하나는 알렉스 이워비, 산데르 베르게, 에밀 스미스 로우가 버티는 중원에서의 장악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릭 감독도 이를 모를 리 없었죠. 이에 캐릭은 좌우 측면에 승부를 걸었어요. 특히 아마드를 주축으로 하는 오른쪽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은베모의 연계 능력을 통해 드리블이 좋은 아마드를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좌측에 있던 쿠냐까지 오른쪽으로 합세해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아마드가 진짜 미쳤습니다.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드가 맨유의 공격, 아니 어쩌면 수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죠. 물론 오늘 맨유가 전반적인 경기력에서 풀럼을 압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밀리는 느낌이 있기도 했어요. 오늘 경기 양 팀은 점유율 42대 58, XG값 1.74대 1.97, 슈팅 개수 13대 14, 유효슈팅 6대 6, 빅찬스 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풀럼이 맨유에게 동등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오늘 경기의 승자는 맨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릭 감독이 풀럼의 상승세와 전술을 파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
이번 경기는 맨유가 올 여름 팀을 떠날 예정인 카세미루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카세미루가 잘했어요. 물론 맨유 구단 입장에서 카세미루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의 나이와 높은 주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일 거예요. 하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카세미루가 보여주는 영향력이 너무나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카세미루는 오늘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이 아직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특히 오늘 경기 맨유의 선제골은 카세미루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 장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카세미루가 팀을 떠난다면 맨유에게는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고요. 풀럼전 카세미루는 패스 성공률 7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삼선 자원치고는 낮은 수치잖아요. 하지만 이는 카세미루가 안전한 패스보다는 공을 최대한 앞으로 전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 7회를 기록한 것이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카세미루는 태클 성공 3회, 걷어내기 3회, 헤더 클리어 2회, 리커버리 3회 등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전 라인을 올린 풀럼을 상대로 센터백들이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수비에 가담하는 등 베테랑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튼 맨유는 올 여름 카세미루의 대체자를 찾아야만 해요. 아마도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수준 미달 미드필더.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보여준 카세미루는 후반 75분 우가르테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온 우가르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우가르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팬들의 여론만 살펴봐도 우가르테가 맨유,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뛸만한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가 우가르테의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술적으로는 말하고 말 것도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가르테는 항상 공을 주기 힘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선수 간격 유지도 우가르테의 존재로 인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반대로 자신이 패스를 건네는 위치 자체도 애매합니다. 아니면 볼이 뜨던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 빠르던가 하는 패스의 구질 자체도 좋지 못하고요. 동료들이 패스를 어렵게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가르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심히 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분명히 자기 눈앞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는 적극적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교체로 들어온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맨유 팬들이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가르테는 돌아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카세미루의 이탈까지 겹치는 상황이죠. 이제 맨유의 삼선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이클 캐릭 감독 부임 이후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릭의 정식 감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맨유 팬분들은 캐릭의 정식 감독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